1번을 선택하신 우리 귀한 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호신이 어떤 사람과 맺어주려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의 수호신이 여러분과 상대방을 이어주려 하는 이유와 상대방의 특징, 어떤 환경에서 언제쯤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은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으로 보여요. 그리고 사람을 좀 잘 믿는 사람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뭐 일을 하던, 뭐 대화를 하던, 뭐 친구, 지인 관계를 맺던 사람을 좀 잘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잘 믿고, 그리고 또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분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속으로만 삼키는 그런 분이 많이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서 우리 수호 씨는 항상 안타까워하신 것 같아요. 네가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알겠지만은 네가 만나야 되는 사람과 가려야 되는 사람을 네가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 사람이 좋으면 괜찮아. 사람 좋은 거는 괜찮아. 그렇지만 네가 상처받으면서까지 그 관계를 이어갈 필요는 없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을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이유는 이 상대방 분은 이성적인 판단을 좀 많이 하시는 분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막 기계처럼 막 딱딱 부러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옳고 그름을 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다가오는지, 좋은 목적인지 아니면 나쁜 목적인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대방과 어울리고 또 연애를 하게 된다면 상처받을 일이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인간관계를 좀 정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여러분 옆에 이어준다라고 해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네가 사람을 상대할 때에 어떻게 상대하는지 좀 배웠으면 좋겠고, 네가 힘들게 거절을 못할 때에 이 상대방분이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면서 거절의 말도 할 수 있고, 혹은 네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너를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너의 편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맺어주려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대방 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어쩌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사람의 감정을 잘 캐치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사소한 습관이라든지 뭐 말투라든지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취향이라든지 뭐 취미라든지 버릇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알아채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눈썰미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어려서 좀 상처를 많이 받으신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좀 외톨이, 좀 왕따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과 비슷하게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어려서 그런 상처들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앞으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하시면서 좀 극복을 하신 그런 분으로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 거야.' 노력도 많이 하신 분이고,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아야 앞으로 내가 이렇게 힘들거나 상처받거나 외롭게 되지 않을 거야라고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시면서 또는 뭐 공부도 하시고 사람 심리에 대한 것도 많이 좀 보신 분인 것 같아요. 어쩌면 뭐 전공을 뭐 철학이나 심리학 이런 쪽으로도 전공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만약에 그쪽으로 전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그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표정이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래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속마음을 잘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하고요. 한편으로는 처음 봤을 때 약간 냉정해 보인다, 약간 무뚝뚝해 보인다, 이런 인상을 가지실 수는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일단은 겉으로 드러났을 때 좀 쉬워 보이지 않는 사람이길 원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좀 웃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든지 쉬운 모습을 보여주면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우습게 생각할 거야 라는 그런 게 조금 아직까지는 남아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와 상대를 할 때 처음부터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고 속마음을 드러내지도 않고 좀 선을 두고 좀 어느 정도 경계를 하고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저 사람 나한테 좀 무심한 것 같아. 좀 무관심한 것 같아.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아. 왠지 좀 무서운 것 같아. 이런 감정 처음에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좀 선한 사람이고 나에게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무장 해제가 되는 분이에요. 그만큼 좀 외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내가 주위에 그런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을 털어낼 수 있고 그 사람과 좀 소통이 잘 된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장 해제가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친해지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무뚝뚝한 그런 모습과 좀 선을 두는 모습, 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괜찮은 그런 사람이다. 내 마음까지도 얘기할 수 있고 서로 공감해 줄 수 있고 상처가 있다면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요. 이분은 좀 어떤 법적인 아니면 뭐 은행, 뭐 회계, 세무 이런 쪽의 일을 하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그런 업종으로 보여요. 전문 직종에 종사를 하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라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잘나야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딱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보이고 아니면 뭐 의사나 뭐 약사 이런 계통으로도 보입니다. 이분은 사소한 것에 조금 목숨 거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생각했을 때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차라리 대범한 그 큰일이 대범해지고요. 정말 사소한 게 조금 소심해지거나 약간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주식을 했어요. 정말 1억을 던졌는데 폭락을 한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렇거든요. 근데 마트에 갔어요. 그러면 할인하는 상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물건을 샀어요. 10,000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계산하고 뒤돌아서 가는데 이때 세일이 딱 붙은 거야. 9,000원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내 조금만 늦게 살 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분은 좀 큰일에는 되게 대범하거든요. 근데 소소한 거 약간 조금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성격이 조금 보이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과 대화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떤 좀 특별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엉뚱한 대화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주제의 대화를 하는 느낌도 좀 들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과거에 공룡은 어떻게 죽었을까? 빙하기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좀 무관심한 것들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 처음 대화할 때 '아 이 사람은 뭐지? 대화 주제가 뭐지?' 라는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나는 좀 안 통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이분이 그런 대화를 하는 이유는 혼자서 공부를 하고 혼자서 학습을 하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사가 책,
그리고 뭐 역사 이런 쪽으로 많이 주제가 꽂혀 있으신 것 같거든요. 뭐 TV를 뭐 자주 보신다든지 뭐 우리가 일상 그런 뭐 매체에서 하는 뭐 재미있는 뭐 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냥 정말 책으로 인생을 배우신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관심사라든지 주제라든지 일상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쪼끔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의 주제로 좀 대화를 하실 것 같은 느낌도 약간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 사람과 좀 친해지기는 쉽지는 않은 사람이다라는 느낌도 좀 많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어떤 환경에서 언제쯤 만나게 되는지 이분은 소개팅이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내가 알고 있는 친한 지인의 지인, 그리고 약간 공적인 그런 모임이라든지 단체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가족 중에 뭐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언니, 오빠, 뭐 누나, 동생의 지인인데 우연한 자리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어울리다 보니까 점점 친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 되게 특이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조금 종잡을 수 없는 주제를 얘기를 하네.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과 어떤 대화를 했을 때에 왠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대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다르네. 다른 사람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은 그냥 별 신경을 안 쓰고 무관심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내 속마음을 어떻게 알지?' 이런 느낌 받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에 꽂혀서 호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많이 보이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좀 속마음을 얘기하는 계기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돌아오는 그 대답에서 여러분이 가슴이 갑자기 뭉클한 그런 감정을 느낀대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만남이 기다려지고 이 사람과의 대화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내 마음을, 내 속 깊은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엉뚱한 사람이 이렇게 속이 깊은 사람이었어? 아, 이렇게 진중한 사람이었어? 라는 것을 알게 되시면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인제 이 사람이 인제 이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나 지인, 동료 이런 정도의 감정에서 시작을 했다면 내가 점점 속마음을 얘기하게 되면서 이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점점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느껴지고 호감이 생긴다라고 해요. 근데 이 상대방 분은 여러분을 처음 보자마자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너에게 너무 쉽게 다가가면 내가 너무 쉬운 사람이 될까 봐 근데 내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이런 주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별로 관심 없는 얘기였겠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그런 대화를 시도를 한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일상적인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좀 선입견이 생겼을 것이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성적으로 호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자기 어필을 한 거였던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까 좀 엇갈렸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에는 서로 엇갈린 그런 주제로 시작을 하시겠지만은 점점 속마음도 얘기하고 서로에 대한 감정도 확인을 하게 되시면서 점점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 언제쯤 만나게 되는지. 이 사람은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부터 7주, 7주에서 2달 이내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나왔듯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소개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의 지인, 가족의 지인 이런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해요. 우리 1번 분, 이 사람 만나면요. 처음에는 좀 엉뚱한 것도 같고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주제의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에 이성적인 호감이 안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시고 여러분의 소신이 맺어주려고 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사람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로 발전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맺어준다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을 만나게 되신다면 대화를 잘 이어나가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라든지 사람에 대한 뭐 배신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시니까 이 사람을 만나게 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뭐 정신적인 뭐 힘들었던 것들 치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좋은 커플이 되실 것 같아요. 잘 만나서 대화를 이어가시고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1번 선택하신 분 리딩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번을 선택하신 우리 귀하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신이 어떤 사람과 맺어주려 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신이 여러분과 상대방을 이어주려는 이유와 상대방의 특징, 어떤 환경에서 언제쯤 만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분의 소신이 이 사람과 왜 이어주려 하시는지. 우리 2번 분은 굉장히 유혹에 잘 빠지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성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좀 행동력이 앞서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감정이 앞서는 그런 분으로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수호신이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조마조마해. 불안불안해. 제발 조금만 더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을 여러분에게 이어주면서 너를 좀 자제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이어줄게. 네가 정말 한 번만, 한 타임만, 한숨만, 잠깐만 참으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잠깐을 못 참아가지고 네가 자꾸 실수를 하고 또는 상처를 받고 또는 네가 손해를 볼 때마다 내가 조마조마해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조금만 조금 참을 수 있게끔 여러분이 감정이 앞서서 뭔가를 선택하고 일을 저지르기 전에 조금 수습시켜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을 좀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어주려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상대방 분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실패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항상 돌다리를 두드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3번 정도 심사숙고를 한다라고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린대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에 이쪽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갖겠지, 또는 내가 1번, 2번을 선택했을 때에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얻고 3번을 선택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얻고 이런 것을 생각한대요. 끊임없이 생각을 하시는 분이래요.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까지 도달하겠지라고 하시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계획적으로 사시는 그런 계획형의 인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1년 계획도 세우고 뭐 달달이 계획을 세우고 하루에도 어떤 일을 하고 언제쯤 뭐 밥을 먹고 이런 것까지도 좀 계획을 세세하게 세우시는 그런 사람으로도 많이 보여요. 이 사람은 약간 금융 쪽에 종사를 하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좀 어떤 뭐 주식과 관련된 그런 업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세무 회계 이런 쪽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통계청
이런 쪽에도 좀 공무원 이런 느낌도 많이 들거든요. 좀 높은 관직에 있는 공무원 이런 느낌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차분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흔들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감정이 앞선다라기보다는 좀 이성이 앞서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판단을 할 때에도 항상 심사숙고하고 3-3 번을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가장 좋은 선택지를 생각해서 결정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고요. 이 사람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좀 진지하게 만날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고요. 가벼운 만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연애 경험이 그렇게 큰 사람도 아닐 것이다라고 해요.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굉장히 극소수의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족, 가족애가 조금 크신 분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내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났을 때에 그 배우자의 가족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을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선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으로 보여요. 그리고 주위에서 이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사람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의 평판을 들어봤을 때에는 굉장히 '저 사람은 믿음직스럽고 안정적인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주위에서 알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누구한테 소개를 시켜줘도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창피하지 않을 사람, 누구한테든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 좀 바른 생활을 한 그런 느낌의 사람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겉으로 봤을 때에는 잘 웃는 그런 사람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의 평판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짜증이 난다든지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해도 인상을 찌푸리는 것을 그렇게 자주 볼 수는 없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습관성으로 좀 얼굴에 미소가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웃상이에요. 다행히 이 사람이 굉장히 신중하고 좀 차분한 성향이지만 겉으로 드러났을 때에 좀 인상이 굉장히 부드럽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딱딱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그냥 저 사람 괜찮은데 왜 애인이 없지? 저 사람 왜 괜찮은데 왜 결혼을 안 했을까?' 이런 말도 좀 많이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 사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언제쯤 이 사람과 만나게 되는지. 이분은 어떤 소개팅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두 분이 만난다라고 해요. 무슨 행사장, 뭐 전시장 이런, 아니면 직업 관람회, 박람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행사장이나 공연장, 즐기고 웃고 떠들고 막 이런 공연장이라기보다는 좀 배울 수 있는 어떤 뭐 물건을 뭐 시사회 이런 쪽? 그런 쪽에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정말 우연하게 만난대요. 그러니까 이 만남은 수호신이 이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서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운이 이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 수호신이 이 사람을 딱 점을 찍고 그 사람 주위를 맴돌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그 자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되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줄 거다라고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억지로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수호신이 정말 예전부터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마주치게끔 계획을 하고 설계를 짜서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정말 우연하게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2차까지도 같이 이동을 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행사장이나 박람회 어떤 공적인 모임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것이 아닌 자리를 이동해서까지 대화가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냥 이성적인 호감에 끌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상대방도 누굴 만날 때 항상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만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나 너랑 왠지 결혼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왠지 옛날부터 알아오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되게 친숙한 사람인 것 같아. 익숙한 사람인 것 같아. 되게 대화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알아왔던 정말 친한 사람 같은 그런 관계처럼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2차까지 가게 되고 2차에 가서도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또 데이트 약속을 잡고 또 집에 가는 길에 뭐 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너무 익숙하게 이어질 거래요. 그래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강한 이성적인 끌림을 받을 것이고 정말 끊어짐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관계가 서로 이성적인 그런 관계로 발전을 해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분 갑작스럽게 어디 갈 일이 생겨요. 그럼 주저하지 마시고 가세요. 여러분의 수호신이 두 사람을 이어주려고 그런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갑작스럽게 내가 어디 갈 일이 생겼어. 친구가 나오래. 그러면 나가보세요. 그럼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눈앞에 나타날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부터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이 움직여야겠죠. 이 한 달 이내에 여러분이 나갈 일이 있다면 좀 나가세요. 여러분의 수호신이 여러분과 이어주려고 준비해 놓은 사람인 거예요. 만약에 이 기간에 여러분이 너무 귀찮아서 나가기 싫어요. 몸이 아파서 못 나가겠어요 하고 못 나갔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나갈 수 있대요. 왜냐면 그 시기에 여러분의 이 운명, 연애적인 운명이 굉장히 강할 때 두 사람이 만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달 이내에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좀 너무 귀찮아서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갔어. 가기 싫어서 안 갔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 한 달 이내에 갑작스럽게 어딜 가고 싶거나 아니면 어디 갈 일이 생기거나 하시면 가보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있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요. 두 사람이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라고 하시거든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커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운명처럼 만나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시니까 이 한 달 이내에 나갈 일이 있다. 또는 누가 부른다. 그러면 좀 귀찮아도 한번 나가보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서 여러분과 굉장히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실 겁니다. 2번 선택하신 분 리딩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3번을 선택하신 우리 귀한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수호신이 어떤 사람과 맺어주려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호신이 여러분과 상대방을 이어주려 하는 이유와 상대방의 특징, 어떤 환경에서 언제쯤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분의 수호신, 왜 이 사람을 여러분과 이어주려 하는지 우리 3번 분은 지금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 미래,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살 것인지, 지금 현재 머무른다라는 느낌보다는요, 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시기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이어주려고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보다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도움을 받아서 네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네가 여기에서 머물기는 너무 아까운 인재야.
여기서 머물기에는 네가 너무 아까워. 내가 너 좀 더 잘되게 해 주기 위해서 뒤에서 서포트 해 주고 밀어 줄 테니까 이 좋은 사람 만나서 이 귀인 같은 사람 만나서 네가 좀 더 잘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고, 네가 좀 더 네 꿈을 펼쳤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환경이 안 좋아서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하지 못했던 것들 이 사람 만나서 도움 받아서 시작해라는 게 이 카드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분은 이 사람을 만나는 시기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보다 좀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시작하면서 좀 도움을 받으라고, 귀인 같은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게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발전할 수 있게끔, 또는 인정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라고 맺어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상대방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의 특징을 좀 볼게요. 이 사람은 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주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래요. 어쩌면 약간 그 인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선생님, 교수님, 이런 느낌도 많이 들고, 뭐 특강 이런 것도 좀 떠오르고,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좀 강연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나 뭐 교수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직업에 굉장히 좀 특출나게 잘나서 좀 초청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의 경험을 뭐 알려주세요." 하면서 어떤 초빙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성장을 했으며 이렇게 발전을 시켜왔다." 뭐 이런 거 뭐 특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공하신, 조금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분이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 가지에 몰두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어쩌면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 이런 걸로 성공을 하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인맥도 좋고요. 그리고 자기 능력도 좋아요. 그리고 운의 흐름도 굉장히 잘 타신 분인 것 같고, 약간 자수성가의 느낌도 들지만 그렇게 뭐 가난한 집에서 성장을 하신 느낌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정 환경도 좋고, 그리고 공부를 한다든지 뭐 학교를 다니신 것도 어느 정도 웬만한 사람 입에 오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학교를 다니신 그런 느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어떤 결실을 얻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가질 수 있었어. 이건 당연한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결과야.'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유를 봤을 때에 여러분의 수호신은 이 사람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또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배우기를 바라지 않나라는 느낌도 들어요. 이 사람은 뭐든지 쉽게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과정이 있을 것이고 나의 노력이 그만큼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한 운도 따라줘야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하나 뭐 쉽게 얻어내는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3번 분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이 사람을 보고 배우면서 '너도 같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과 이어주려 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근데 이 사람은요. 사랑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해요. 인간의 감정은 한순간에도 흔들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난 사람 잘 안 믿어.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기도 하다라고 하거든요. 어쩌면 과거에 정말 뭐
연애에서 굉장히 크게 대여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쳤어. 나는 그 사람이 진실한 줄 알았고 나도 그 사람한테 진실했어. 근데 그 사람은 아니었던 거야. 나는 그래서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아. 나한테 다가올 거야? 그럼 네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 이런 약간 느낌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 여러분이 만났을 때에는 어떤 이성적인 만남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배우고 아니면은 가르치고 이런 환경 아니면 정말 친구나 지인에서 시작을 해서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을까라는 느낌도 좀 드네요. 어쨌든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선입견을 가지고 거리를 두고 선을 두고 처음에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에 어떤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연인이다라는 느낌을 했을 때는 '아유 빵점짜리야.'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다면 이 사람 어떤 환경에서 언제쯤 만나게 되는지. 이 사람은 여러분이 정말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 간 장소, 학원 아니면 학교 요런 분위기에서 두 사람이 만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정말 선생님과 제자 아니면은 그 동기, 선후배 이런 관계에서 시작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성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정말 배우고 가르쳐 주고 이런 과정에서 두 사람이 처음 관계를 갖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점점 빠져드는 것을 여러분이 느낀다라고 해요. 처음에는 여러분도 이 사람을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여러분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두 사람이 친해지면서 자꾸 여러분이 눈에 띄이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생각이 나는 것이고 '왜 네가 자꾸 생각이 나지? 내가 왜 그러지?' 하시면서 자꾸 여러분이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거야. 음. 처음에는 '아 왜 이렇게 눈에 거슬리냐.' 이걸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에게 '아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네가 자꾸 내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고 내 눈앞에 있어도 내 옆이 아니기 때문에 좀 거슬렸구나. 네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걸 볼 때마다 내가 거슬리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 좀 우연하게 다른 자리를 간다라는 것보다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따로 시간을 좀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실 거래요. 그래서 두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 선후배, 학생과 제자, 선생님 이런 관계에서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다가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아 내가 널 좋아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에게 따로 만날 약속 시간을 정한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 언제쯤 만나게 되는지. 이 사람은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부터 8주 2달 뒤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고 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을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학교나 학원 어떤 배우는 공간에서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주 2달 뒤에 여러분에게 약속 시간을 잡으려고 다 밖에서 따로 보자라는 말을 하시는 그 시점이 2달 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요라고 하신다면 2달 뒤에 여러분이 어떤 이런 배우는 장소에 가시는 그런 일이 생기실 것이고 거기에서 이 사람을 알게 되면서 좀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 상대방 분에게서 "내가 따로 얘기할 게 있다. 따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상대방 분은요. 사람을 잘 믿지는 않아요. 근데 한 번 믿게 된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좀 배신하지 않으려고 이 상대방도 굉장히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수록 믿음이 확신해지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여러분에게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도 사람에 대해서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속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으로 좀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은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항상 대할 때는 진실하게,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시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정말 연인의 그런 분위기의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속이는 것보다는 힘들어도 얘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에도 이거 좀 어려워.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셔도 이 사람은 알겠어 라고 하실 분이에요. 거짓말로 핑계를 대시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발전하고 좀 더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2달 뒤에 이미 알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따로 만나자라는 말을 들으실 거고, 그런 사람이 주위에 없다라고 하신다면 2달 뒤에 이 사람을 마주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선택하신 분 리딩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4번을 선택하신 우리 귀한 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신이 어떤 사람과 맺어주려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신이 여러분과 상대방을 이어주려 하는 이유와 상대방의 특징, 어떤 환경에서 언제쯤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신이 이 사람과 왜 이어주려 하는지, 수호씨는 네가 좀 안정적인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이어준다라고 해요. 정말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야. 네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가볍지 않고 진중한 사람이고, 네가 미래까지 함께할 수 있는, 결혼까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와 이어주려고 해. 네가 이제는 안정적인 그런 환경에서 살았으면 좋겠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너를 좀 보듬어주고 네가 아프지 않게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살았으면 좋겠어서 이 사람과 만나게 해주려고 해 라고 하세요. 우리 수호 씨는 여러분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과 결혼하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정말 쓸데없는 사람들 만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진중한 사람과 잘 만나서 좋은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 이제는 너 혼자 사는 것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거 나 알아. 근데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남들 다 하는 거는 네가 다 해봤으면 좋겠거든. 네가 외롭지 않기를 바라. 좋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과 잘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결혼을 강요하는 거는 아니야. 그래도 좋은 사람이 있으니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고, 네가 혼자보다는 둘이었으면 좋겠고,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서 이어주는 거야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4번 분들은 어쩌면 나 혼자서도 굉장히 잘 살 수 있어요. 저는 굉장히 독립적인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고 외롭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수호신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결혼 생각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만나봐.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과 이어주려 한다라고 하세요. 자, 그럼 이 사람 어떤 사람일지 상대방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이분은 약간 소유욕이 좀 강한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모성애, 부성애가 강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굉장히 아껴요. 근데 아끼는 만큼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분이고 약간 소유욕도 많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남한테 보여주는 거,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안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남들이 내 사람을 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더라도 좀 단둘이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강하네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좀 티를 많이 내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내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군가를 만난다라고 하시면 굉장한 소유욕을 많이 드러낼 것이고 질투도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오로지 나한테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면서 처음에는 '아 이 사람 나한테 진짜 확신을 보여주는구나. 좀 좋은 사람이구나.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구나. 나를 불안하지 않게 해 주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근데 좀 집착하는 그런 성향도 있다 보니까, 좀 질투하는 성향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 이성 친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 대해서 좀 많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꾼다라기도 해요. 어쩌면 가정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좀 이혼한 그런 환경에서 자라신 분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또 누군가를 진지하게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배신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 사람한테 오로지 집중할 거야. 난 한 사람만 만날 거야. 난 바람 같은 거 절대 피지 않아. 나는 너만 볼 거야. 라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입력을 하고 세뇌를 시켜오신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도 남을 속인다든지, 남을 업신여긴다든지, 남을 뭐 깔보는다든지 이런 그런 생각조차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굉장히 귀한 사람이고 나와 만나주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인식을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정말 머릿속에, 가슴속에 정말 확 박아놓고 사시는 분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면 정말 진지한 사람이구나, 좀 진중한 사람이구나,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구나, 나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약간 지치는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어요. 너무 나에게 집착하고 나만 바라보다 보면 처음에는 좋아요. 연애할 때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나만 바라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하고, 친구들하고 또 놀러 가고 싶고, 다른 친구하고 어디 뭐 일도 하고 싶고,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사모분이 정말 독립적인 그런 분이라면 이 사람과 만나서 처음에는 알아가는 과정이 좋을지는 몰라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좀 내가 너무 이 사람만 만나니까 좀 심심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저한테 집착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집착하는 성향이거든요. 저는 한 사람만 만나요. 하시는 분은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짝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언제쯤 만나게 되는지. 자, 이 사람은 여러분이 평상시에 자주 가는 그런 장소에서 만난다라는 느낌보다는 새로운 처음 가는 그런 장소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익숙한 장소에서 만나는 경우는요, 새로운 사람, 예를 들어서 직장 안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상대방이 갓 입사를 했든지 뭐 이직을 했든지 그런 사람일 것이고, 아니면은 내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주인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새로운 게 어쨌든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기실 거고, 아니면 내가 자주 가는 장소나 내 직장 안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어떤 뭐 출장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외근을 나간다든지 아니면 공적인 모임에 갔을 때에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우리 4번 분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한다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그런 자리에서 만남을 가지는 거는 같은데, 공적인 대화로 친해진다라는 친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사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친해진다라고 해요.
장소는 공적인 자리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근데 대화는 사적인 대화를 시작하면서 친해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대화하다 보니까 사적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적인 얘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고 나와 비슷한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다가 친해지고 친해지다 보니까 서로 호감이 생기고 호감이 생기다 보니까 사적인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감정도 생기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분은 이 사람과 어떤 소개를 받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사적인 대화를 많이 할수록 점점 감정이 생기고 호감이 쌓이면서 좋은 감정을 느끼고 두 사람의 관계가 발전해 갈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사모분은 내가 자주 가는 장소라면 환경이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바뀐다든지 뭐 환경이 바뀐다든지 이러신 경우일 것이고, 내가 처음 가는 장소다라고 하신다면 그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소한 사적 대화를 하면서 친해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연인으로 발전을 한다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미 이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3개월 뒤에 이 사람에게서 고백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신다면 3개월 뒤에 이 사람을 만나서 일주일 정도 뒤에 고백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4번분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일단은 이 사람은 굉장히 진중한 사람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한테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좀 답답한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한테 너무 집착하고 집중을 해주다 보면 내가 자유로운 것들이 점점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성향을 이해를 하시고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 보면 다른 사람과 할 수 있는 그런 취미까지도 이 사람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생각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면서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 되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저는 근데 이렇게 답답한 건 못 참겠어요 하시면 그거는 어쩔 수 없겠죠. 어쨌든 이 사람은 굉장히 진중한 사람이고 누굴 만나더라도 한 사람한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사람과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잘 만나보시면 정말 배신 안 하고 나만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저 감당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죠. 어쨌든 우리 4번분, 이 사람은 3개월 뒤에 또는 이미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신다면 3개월 뒤에 고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선택하신 분 리딩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